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원 정적분의 활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라는 개념인데요. 선생님이 정적분이라는 개념은 넓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 없다라고 했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을 이용해서요,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다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하려는 넓이가 이렇게 X축 위쪽에 있는 경우, 즉 fx가 전부 다 0 이상인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구하려는 넓이가 X축 아래에 있네요. 즉 fx가 전부 다 0 이하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네. 오, 뒤에? 네. 아, 네. 됐죠? 네. 자, 그런데 이 그림처럼 대부분의 그림은 어때요? 그래프가 X축 위아래로 마구마구 와 있는, X축 위에도 좀 있고 X축 아래에도 좀 있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이 세 경우에 우리는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정적분을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구할 때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예요. 맞습니까?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넓이 S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A에서 B까지의 넓이를 구할 거야. A 구간에서 B까지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요 AB는 뭐야? 요렇게 무수히 쪼개버리는 가로의 길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무수히 쪼개버리면 선생님이 결국 뭐가 된댔어? dx가 됩니다. 라고 했지? 얘가 dx예요. 그러면 얘는 dx고 얘는 뭐야? 얘는 x고 얘는 y네. 그래야지만 직사각형이 나오네. y. 요렇게 써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직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y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수히 잘게 쪼개진 요 가로고 얘가 세로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보통 함수식에서 y는 fx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여기는 이 y는 x라는 문자를 이용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직사각형의 특징을 보면 가로의 길이도 양수고 세로의 길이도 양수네. 양수 곱하기 양수는 모으면은 넓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런데 문제는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도 내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세로 길이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 마이너스가. 맞나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잖아. 요게 길이라기보단 좌표의 차이가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그럼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음수가 나오고 음수는 넓이로 인정을 못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 X축 밑에 내가 구해야 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넓이를 양수화시켜줘요. 이 정적분의 값을 양수화시켜줍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A에서 B까지 X축을 잘게 쪼갰어. 엄청 잘게 dx 되겠죠. X가 곱해져 있으면 이 앞에는 Y가 와야 되는데 이 Y는 수학에서 fx로 대체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우에 선생님은 어떻게 구해요? A에서 B까지요. 그럼 A에서 B까지 전부 양수화 시켜야 되죠? 절대값 붙여버리시면 돼요. 절대값. 누구를? Y를 절대값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누구의 값이었어? X의 값이 아니라 Y의 값이었기 때문에. Y만 양수가 되면은 전부 넓이가 되겠죠. 즉 이 식은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푸는 건데요? 얘는 끊어서 푸는 겁니다. 위아래 끊어서. 그래, 위쪽에 있는 건 인테그럴 A에서 C까지 fx dx로 풀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넓이는 선생님이 마이너스 반드시 붙여야 된댔어. 인테그럴 C에서 B까지 fx dx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 될까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그래프가 y는 fx가 아니라 어떤 그래프가 나올 때 x는 fy가 나올 때요. 자, 이 구간의 넓이를 선생님이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해야 돼? 얘를 쪼개야지. 얘를 짧게 쪼개서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선생님이 만드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 경우에는 fy가 0 이상인 경우야. 이 경우에는 fy가 0 이하인 경우의 그림이구나. 그리고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고요. 자,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넓이를 구할 거다? A에서 B까지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요번엔 내가 잘게 따다다다다닥 쪼개버린 애가 누구야? X야, Y야? X축을 쪼갰어, Y축을 쪼갰어? Y축을 쪼갰죠? 여기에 뭐가 온다? DY가 오게 돼요. 그럼 항상 x 곱하기 y는 있는데 얘가 dy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x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식 보니까 x는 뭐로 대체할 수 있다? fy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경우에 음수인 경우에는요. 자, 여기에서는 양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면적을 구하려고 봤더니 얘는 쪼개지는 면적은 양수인데 요 길이가 음수값을 가지고 있네요. 야씨, 넓이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지. 그래!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이고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따다다다닥 쪼개내는 y니까 dy 써주시고 항상 xy 곱하는 거니까 여기에 x 써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 식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y의 dy, x라는 문자는 y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일반적인 경우 들어갑니다. 인테그럴, 얘 빠졌네요? 못하네요? 자, 여기에 a, 여기에 b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얘 a에서 b까지 치고요. 짜르륵 쪼개버리는 게 누구 축? y축이니까 뭐야? 뒤에 dy 이렇게 오겠죠. 그런데 얘는 일반적인 경우니까 x에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x에 이렇게 절대값 붙여줍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절대값 fy, dy라는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푸냐? 우선 선생님 얘부터 S1부터 구해볼 거야. 어떻게 구해? S1은 시작! S1의 넓이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이게 중요해요. 인테그럴 a에서 c까지 절대값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네요. fy, dy 그리고 요 s2의 넓이는 플러스 인테그럴 c에서 b까지 fy, dy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정적분을 가지고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네 라는 개념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y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요.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예요. 자, 3차 함수인데 얘는 노골적으로 x절편이 주어졌지. 절편을 구하려면 x절편을 y자리에 0 대입해서 구하면 되죠. x절편으로 어떤 값들이 보입니까? 마이너스 1, 1, 3 이런 값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위로 슉 올라가는 그래프입니까? 아래로 슉 내려가는 그래프입니까? 올라가는 그래프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즉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절대값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거 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말. 인테그럴은 뭐는 좋아하지만 뭐는 싫어한다?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하니까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개해 주셔야 돼요. 자, x-1, x 플러스 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여기 x-3 하나만 더 곱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뭐 이런 식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dx를 구하면 되는구나. 절대값 빼먹었네? 예,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값은 뭘 했어요? 위쪽, 아래쪽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했으므로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를 하나 구해주면 되고 요번엔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인테그럴 1에서 3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dx 얘를 푸시면 되겠죠. 자, 얘 풀어보려고 합니다. 얘를 딱 봤을 때 머릿속에 울리는 띵동 울리는 개념이 하나 있어야 돼. 무슨 개념이 떠오른다?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뭐냐면 이런 애 보이면 무조건 우함수 기함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어머 얘 우함수 기함수니까 홀함수는 그냥 전부 다 지워버리면서 2배의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의 dx 얘는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우함수 기함수 이용해서 자 뒤에 거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3x 길다 길어 여기 1에서 3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 계산합니다. 2배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 0에서 1 해주시면 되고 빼기 얘 계산합니다. 4분의 1에다가 3의 4제곱 81 빼기 1의 4제곱 1 빼기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1의 세제곱 1 빼기 2분의 1에다가 3의 제곱 9 빼기 1 더하기 3의 3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0은 뭐 대입 하나마나 0 나오니까 의미가 없고 1만 대입하면 되겠죠? 자, 얘 1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에서 2.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얘 계산해보자. 얘 몇 나와요? 4분의 80? 20 나오네요. 마이너스 20 이렇게 써줬어요. 얘 몇 나옵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6. 자, 얘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4. 네, 오 잘못. 아씨,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었구나. 어머, 미안해요. 요거 하나 묶었어야 했어. 네, 선생님 실수. 예, 요거 하나 묶었어야 했어요. 그러면 다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0은 맞지만 뒤에 있는 것들이 플러스로 바뀌고 요 뒤에 있는 것도 플러스로 바뀌고 얘 계산해주면 6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6 뭐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6 플러스 26 오 답은 몇이 나오겠다? 8이 나오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 페이지 아래쪽은 살짝 넘겨둘 거고요. 3페이지부터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는 딱 봤더니 뭐가 보여? x는 y의 제곱이다. 일명 x는 fy식이 보이고 있어요. 축이 반대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선생님이 두 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솔루션 하고요. 갑자기 축이 바뀌니까 헷갈려요. 이런 애들 있거든. 그렇게 헷갈릴 때 답만 편하게 내는 요령풀이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일반적인 솔루션으로 요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자, 그래.
얘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우선 y는 2라는 그림이 필요하대요. 그래, 여기에 y는 2라는 그림이 있어. 그리고 x는 0, y축이죠. x는 0이라는 그림이 있답니다. 그리고 x는 y의 제곱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0,0을 지날 거고 2차 포물선 같은데 우리 보통 y는 x의 제곱 이러면 이렇게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얘도 2차 포물선인데 축이 y축이 아닌 x축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y자리에 2 대입했을 때 x의 값은 4가 나오겠구나. y자리에 2 대입하면 x의 값은 4가 나와서 얘 포물선은 포물선인데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될 거야 라고 그래프를 그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과 y는 2, x는 0으로 이루어진 빗금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요. 자, 그러면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x축을 쪼갤 것인가 y축을 쪼갤 것인가. 얘 누구 쪼개면 편해? x축 쪼개버릴래? y축 쪼개버릴래? 직사각형 만들 때 당연히 y축이지. 여기를 쪼개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린 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여긴 0에서 2까지네요. 0에서 2까지를 y축을 쪼개버릴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x 들어가야 되는데 x라는 문자를 뭐로 대체할 수 있다? y의 제곱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계산합니다. 3분의 1 y의 세제곱, 여기는 0에서 2까지. 그래서 답을 내면 몇 나온다? 3분의 8이다. 이런 답이 나와요. 자, 이게 일반적인 솔루션인데요. 내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면 요런 요령을 좀 부릴 수 있어요. 아씨, 잠깐만, 내가 y는 fx식은 되게 익숙한데 x는 fy식은 요건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럴 때 요령을 이렇게 부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녀석들을요, y는 x 대칭해버리시면 돼요. 자, y는 x 대칭 해도 넓이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거든요. 얘는 그냥 이동을 했을 뿐이지 넓이가 막 형태가 일그러지는 게 아니라 넓이에는 변화 없다야. 그래서 우리는 넓이만 구하는 거니까 모든 문제를 y는 x 대칭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y는 x의 제곱이라는 식이 될 거고 x는 2라는 식이 될 거고 y는 0이라는 식이 되겠네. 아,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놓고 보니 너무 쉬운 거야.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지. x는 2. 이렇게 생겼지. x는 2. y는 0. 이렇게 생겼지. 아, 이 면적 구하는 거구나. 라고 나왔어요. 자, x축을 쪼갠다. y축을 쪼갠다. x축을 쪼개야 되죠. 그래서 dx 써줄 거고 0에서 2까지를 쪼개버릴 거고 dx가 나왔으니까 여기 y를 써야 되는데 y 자리에는 y 대신에 뭘 써도 된다? x제곱을 써도 된다. 그러므로 3분의 1 x의 세제곱에 2영 해서 답은 3분의 8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령이에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무슨 대칭에서 넓이를 구해도 된다? y는 x 대칭 요령입니다. 네.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아래 있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n분의 1의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x축 및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s1 더하기 s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s10의 값을 구하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자연수 n이라고 했어요. 양수구나.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요. SN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y는 n분의 1의 x n제곱이니까 얘는 만약에 봅시다. y는 x분 1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x야. 그치? 2가 들어가면 2분의 1의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3이 들어가면 y는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4가 들어가면 y는 4분의 1의 x의 4제곱이 되겠지. 이 식들의 특징이 뭔가 보면요. 요 0에서 어디예요?
예, X축 및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요만큼의 도형이구나. 아, 얘는 요만큼의 도형이구나. 얘는 3차 3중근이니까 요만큼의 도형이구나. 얘도 4중근이니까 요만큼의 도형이구나 라고 전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릴 거야. 그 뒤에 나오는 것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얘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전반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0에서 1까지 뭔가 갈 거고 요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을 모두 다 더해버리라는 얘기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SN을 대수학적으로 풀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무슨 축을 쪼개야 돼? X축을 쪼개야 되죠? 나는 0에서 1 사이의 X축을 모두 다 쪼개버릴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Y가 와야 되는데 Y 대신에 뭐를 써줄 수 있다? n분의 1의 X의 N제곱을 이렇게 써줄 수 있다요. 자, 그래서 이 적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적분 풀면 뭐가 돼요? n의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오겠지. 그리고 0에서 1까지요. 그래서 x 자리에 적분 변수 x 자리에 1 대입했더니 얘는 뭐만 남더라? n 플러스 1분의 1만 남더라 라고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풀어봅니다. 얘 우리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불러? 네 글자로 시작! 수열의 합. 좋았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SK만 구하면 되는구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SK 구해놨지? SK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시그마는 뭐는 좋아하지만 뭐는 싫어한다?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그런데 그 시그마 뒤에 나눗셈이 나오는 유형 딱 3가지, 곱셈이 나오는 유형 딱 1가지밖에 없다 그랬지. 그 나눗셈이 나오는 3가지 한번 순서대로 불러볼까? 2글자, 4글자, 6글자. 로그, 부분분수, 분모의 유리화. 시그마 뒤에 곱셈이 나오는 유형은 몇 급수, 요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얘 시그마 뒤에 나눗셈이 나오는 유형 중에서 무슨 유형이다? 부분분수죠. 그죠? 자, 그래서 부분분수로의 변형을 통해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면 1분의 1이니까 써줄 필요 없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리고 시그마 뒤에 나눗셈이 나오는 유형은 어차피 시그마의 성질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주르륵 나열로 짝짝짝 지워버려. 맞나요? 선생님이 수학 1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쭈르륵 나열할 거예요. 1 대입해 보겠습니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가서 지워지는 애를 우선 확인했더니 어머, 이 앞에 거 하나 살아남네. 그러면 맨 뒤에도 하나만 써주면 되겠다. 10 대입해야지.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항상 대칭꼴로 지워지니까 맨 뒤에 있는 거 하나만 살아남겠네요. 그래서 결국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돼서 11분의 몇이 된다? 10이 된다 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모두 잘 알아야 돼? 수학 모두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예. 여기까지 됐을까요? 예. 기억나? 수학 원이? 네,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하는데 반복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수학하듯이 고등학교 수학하면 점수 1등급 꿈도 못 꿉니다. 선생님 되게 최근에 흥미로운 그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대치동 애들 기사. 선생님도 서울에서 애들을 가르쳐봐서 선행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는 알았지만 선생보다 좀 더 심하더라고요. 그 기사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요즘 대치동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배우러 학원에 가면 무학년제야. 거긴 다 능력급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학년별로 나뉘기가 힘들어요. 교육열이 원체 달라서. 그 고등학교 1학년 거기에 가면은 제일 많은 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래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그 서울 쪽은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도 5학년 애들부터 고등수학 가르친 경우 예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게 5학년 애들이 어지간하게 선행 안 하다가 고1 올라가서 고1 수학 배우는 애들보다 훨씬 잘해요. 5학년 애들이. 근데 그 기사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께서 중2인 딸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이제 배우러 보냈더니 거기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버글버글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건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초등학교 3학년도 3명이나 있었다. 뭐 기사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붙여요. 그런데 심지어 그 초등학교 3학년 애들 중에 한 명은 엄청 잘한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이제 실려 있어서 3학년은 좀 어린데? 아니야. 거기는 부모님들이 이제 직업군도 머리가 좋으니까 그 영재성을 타고난 그것도 가능할까 막 이러면서 기사를 읽었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그 부모 세대가 대부분 강남 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하신 케이스들이 많겠죠? 강남에 살던 사람은 계속 강남에 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자기가 공부했던 패턴을 너무 잘하는 거야.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가서 어떻게 직업군을 잡아서 강남에 계속 부모 세대에 이어서 살 수 있는지 이걸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학의 본질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수학의 본질은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데 고등수학은 반복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요즘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교재가 좋아지면서 선생님이 예전에 시중교재를 가르칠 때하고 방법을 약간 달리한 게 있어요. 그 방법대로는 가주면 되게 좋은데 그 방법조차도 못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좀 교재가 좋아져서 실패인가? 이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선생님이 너희들 그 10년 전에 서울대 갔던 선배들 있죠? 그런 선배들을 가르치거나 그 전에 서울대를 갔던 애들을 가르쳤을 때 특히 시중교재 옛날 옛적에 한 20년 전에 선생님들 정석을 가르쳤거든요. 정석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1학년 1학기 거 한 번 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릴 때 1학년 2학기하고 1학년 1학기하고 2학기 같이 돌려요. 그리고 그 다음 돌릴 땐 1학년 1학기하고 1학년 2학기하고 2학년 1학기를 같이 돌려서 요때부터는 계속 3개씩 가게 돌리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3개씩 요런 식으로 3개씩 가게 계속 돌려서 끝까지 떼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느끼냐면 너희들은 대부분 지금 얘네들 전부 직강으로 듣기도 했었고 너희들은 대부분 지금 이렇게 듣잖아. 요거 한 번을 듣고 요거 한 번을 영상으로 듣고 그냥 이렇게 쓱 끝나버리는데 얘네들은 여기에서 이 느낌을 받아요. 되게 어렵잖아. 처음 배울 때. 되게 어려워요. 어쩔 수가 없어. 특히 정석책 같은 걸로 잡으면 50%밖에 해결이 안 돼요. 이해도가 뭐 전교 1등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50%.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이랬던 애들이 두 번째 수학을 들을 때 선생님 신기해요.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막 풀려요 이러고 어려워요 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 애들이 머리가 이제 팍 터지면서 선생님 너무 쉬워요. 이 쉬웠던 게 왜 이렇게 어려웠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쉬운데요. 이거는 풀려요. 이제 풀만해요. 좀 막 신기하게 풀려. 어려워요. 근데 이 경험을 한번 해놓으면 이렇게 어려웠던 게 3번 반복하니까 껌이 되네? 근데 난 이거 어차피 3번 반복할 거고 이것도 3번 반복할 거니까 지금 어려운 거는 그냥 내버려둬도 반복을 하면서 자연히 엄청 쉬운 수학이 되는구나. 요 생각을 아이들이 사실은 깨쳤어요. 그래서 예전 10년 전에 서울대를 갔다던 용중 전교 7등, 전교 30등 너희들도 그래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걔네가 갔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이런 과정으로 해서 좀 독했어요.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수업했냐면요. 토요일에 선생님이 하루 와서 수업을 가르쳤어요. 왜? 선생님 대전에 있으니까. 토요일에 하루 와서 가르치면 학기 중에는 3강좌씩 들었고요. 방학 때는 특강까지 해서 4강좌씩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토요일은 하루 종일 선생님한테 시간을 그냥 줘버리는 거야. 아침 3시간씩이에요. 그치? 한 강좌에 3시간이잖아. 근데 그걸 토요일에 뭘 하는데 3강좌를 듣기 때문에 그냥 아침 9시부터 보통 수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3강좌 연강하거나 4강좌 연강 하루 종일 그냥 선생님하고 여기에서 고등수학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숙제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얘기했었죠. 막 그 도원이 막 중3 여름방학 때 수학 6강좌 선생님한테 4강좌 카이스트 선생님한테 1강좌 그리고 수학영지 만들기 해서 3학년 2학기 과정 기하 쪽 하나 듣고 요래서 막 6개 듣고 신진욱이라는 학생 같은 경우도 그 학생은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6개에다가 뭔가 추가로 하나 더 들었다. 그 얘기는 선생님도 나중에 학생들한테 들었어요. 그 진욱이 어머님께서 이제 학생들 막 소개시켜줘서 그래서 야 진욱이는 더 독했구나. 진욱이가 한 전교 30등 정도 하는 상태에서 선생님한테 왔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갔을 때 도원이는 어느 정도 반복을 해서 공부를 했냐면요. 수학 너희들 기준으로 치면 수학